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난리인데 북한은 일요일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미사일 정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월요일날은 김정일의 장자 김정남을 피살시켰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요. 이 사건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저는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불쾌한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할 것이고, 압박에 내몰리는 중국은 북한에 일정한 정도는 자제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북한의 김정은은 자제보다는 이 상황을 즐길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북한의 군부에 압력을 넣어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일 거고, 그러면 이 김정은이 제거된 자리에는 중국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김정은보다는 다소 통제하기가 좋고 합리적인 김정남을 넣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 시기에 김정남을 제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최순실 게이트, 또 거기에 깊숙이 관련된 삼성,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어떤 문제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만 있는데요. 이 사태의 배경에는 친중이냐 친미냐 하는 문제 또한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미국보다는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조화에서는 상당히 머리를 갸우뚱거리고, 어떻게 박 대통령이 미국을 먼저 안 오고 중국을 가지?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를 가장 먼저, 물론 메이 총리가 잠깐 왔다 갔지만 성대하게 방문을 해서 뜨들썩하게 국빈 방문을 하고, 플로리다 이 자신의 그 밤비치의 고급 리조트에 데려가서 지금 사흘 동안 이렇게 잔치를 했던 부분, 이 부분은 이 외국의 이 수반을 맞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트럼프한테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사가서 안겨줌으로써 트럼프는 최고의 환대를,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 최고의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가장 처음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미국을 선택하지 않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배경에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관여해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삼성은 중국의 시진핑의 고향 시안에 4조 원 이상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그런 어떤 이 세레모니를 한국 대통령을 방문시켜서 해야 된다. 사실 삼성은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박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는데,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결정될 때 이미 박 정부는 삼성과 화해를 했다. 그래서 삼성의 힘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 그 이후에 3년 동안은 꾸준히 친중, 그리고 반일, 그리고 건미,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미국을 대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5년에 북한이 휴전선에서 도발을 하면서 전쟁 위기까지 가서 미국의 도움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마무리 짓자 말자 또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성절 기념일 9월 3일 이 사열 현장에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서 시진핑 옆에 서서 있었습니다. 어느 우방의 국가의 원수가 수반이 중국을 방문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제가 수차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반 방송에 나가서도 이야기하고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역대 이렇게 드라이한 한미 관계가 없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생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 직후에 미국 쪽에 북미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국의 모종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급속하게 한일 간에 미국의 종용에 의해서 위안부 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한 방 쏘니까 곧바로 그렇게 확인된 게 없고 우리는 지금 모른다고 이야기하던 사드 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지금 박 대통령을 탄핵을 기각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조기를 들고 시청 앞 광장에 이렇게 집결하고 있습니다. 대형 성조기 수백 명이 들어가서 그 성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문제와 성조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한번 고민이라도 하고 드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박 대통령의 흔한 업적이 안보는 튼튼히 했다는 건데 박 대통령의 친중에 의한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갈 때까지 가는 관계로 갔던 부분에 대해서 왜 그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의 친중 행태를 중단하라고 왜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서 성조기를 들고 마치 미국이 박 대통령을 구해주기를 기대하는 듯 그 앞에 나서는 겁니다. 자, 이 한편의 대척적인 부분에서 문재인 대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선대본부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은 지난번에 10여 명의 의원을 끌고 중국을 방문해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최근 사드 문제를 통한 경제, 무슨 관광, 여러 가지 어떤 문화학 제재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하고 오겠다. 우리가 사드를 정권이 바뀌면 다시 없애버릴 거다 라고 하고 가놓고는 가서는 한국에 대한 제재 문제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채 중국의 핫바리들하고 식사하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번 만나주니까 황송하다는 듯 머리를 조아리고 왔습니다. 자, 그들은 친미하고 친중 사이에 균형자를 하자 이랬습니다. 이거 과거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동북아 균형자 이론을 노 정권이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미국 공무니를 따라다니도 안 되고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을 좋아하는 한국 앞잡이들이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본인이 미국 갈 때쯤에는 미국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수용소에 있었을지 모른다고 또 희한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나라를 반미로 몰고 갔습니다. 오죽했으면 노무현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하겠다고 럼스펠더를 불렀을 때 럼스펠더가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넘겨주려고 왔는데 니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 갈 때까지 간 관계에서 우리는 그 전시작전권 환수를 철회시킨다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한번 잘못 결정한 대가를 수습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에서는 한 8배 이상 크고요. 인구에서는 한 26배 이상 많습니다. 자, 과거에 대한민국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쳐오는 동안에 중국의 영향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삼국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당나라부터 시작해서 침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원나라가 침공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 속국처럼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침공을 했습니다. 역대 어느 조선의 왕조도 중국의 침공을 받지 않았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마디로 속국 비슷한 겨우겨우 연명을 해오던 이 나라였습니다. 그나마 다른 중국의 지금 민족들처럼 포함되어 중화 이 소용돌이에 중화 제국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언어와 민족성을 유지한 채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 관계자가 중국은 한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기대를 하는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과정이요. 한국은 한마디로 독일과 이 러시아 사이에 끼어있던 폴란드 비스무리한 위치였습니다. 한쪽은 한 번은 이쪽이 먹고 한 번은 저쪽이 먹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일본이 강성해지고 나서는 한마디로 둘 중에 하나에 먹힐 만한 나라였습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균형을 지키자라는 말은 위치로 보나 또 한국의 절반이 북한이 이미 중국의 속국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쪽의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되고 나중에는 중국이 기침만 해도 한마디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더욱더 심화되고 문화, 관광, 그리고 투자 등에 있어서 깊숙하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이 되었죠. 박근혜 정부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드라는 문제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걸 배치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가지고 중국이 비겁하게 쪼우지 않습니까? 자, 경제에 있어서 통관이나 비관세 장벽으로 압박을 하고 탈세 조사를 하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을 그리고 뭘 합니까? 소방조사, 위생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 쪼아붙이고 한국에 마치 한류를 수출하는 거대한 시장처럼 중국을 만들어 놓고는 사실상으로 한국의 노하우를 다 빼간 다음에 이제는 중앙정부의 지시 따라서 한국에 투자도 하지 말고 한국의 연예계나 드라마에 한국 사람 쓰지도 마라. 한국 사람 광고로 데려오지도 마라. 합작 영화도 제작하지 마라 합니다. 그뿐입니까? 심지어 관광객도 한국에 많이 못 가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겪어도 겪을 일이 이번에 사드로서 중국의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중국은 정상적인 그리고 이유를 정당하게 갖다 대면서 무역을 재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은 트럼프는 그런 이유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너네들은 우리의 속국인데 왜 너네들이 우리한테서 벗어나려고 해? 과거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을 젠틀하게 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큰언니라고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중국의 그런 바람들은요 전부 쇼였습니다. 제가 시진핑이 한국의 대학생은 뭐 한국에 와서 100명 데려가고 최고 청근을 사줬니 어쩌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대기업들이 저거가 중국에서 사업 좀 해먹자고 한국을 대통령을 구워 삶아서 최순실을 앞세웠는지 모르지만은 중국의 앞잡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노무현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한번 보십시오. 중국의 영향력에 애속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버텨가고 다변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인 영향력 부분에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관광인 부분에서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반드시 중국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애를 미기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촛불 집회에 중국의 유학생들 6만 명이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지시를 내려서 이제 촛불 집회 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자, 여러분, 한국 정권이 바뀌면 중국은 이제 자기 손아귀에 한국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깊숙한 고민도 철학도 없는 일부 대선 후보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균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친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들 친미가 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멀리 있는 미국은 우리 땅이나 우리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직접 확대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전략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다시 과거의 역사처럼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한번 보십시오. 식량이나 오일을 중국에 의존하면서 중국에서 제대로 독립된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가 있습니까? 중국의 목적은 한국과의 경제적인 관계, 투자의 관계, 관광 관계 모든 문제를 서로 간에 뒤섞어서 나중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앞서 있는 노하우들은 전부 빼먹어버리고 쌍용차로 상하이 기차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SUV 만드는 기술, 엔진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 뺏겨먹고 그 다음에 버리고 갔는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경제에서는 균형자라는 건 없습니다. 균형자라는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인구가 한 2, 3억은 되고 일본 정도의 규모가 되었을 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자가 되는 겁니다. 일본이 왜 중국과 맞서면서 미국에 저렇게 친하게 지내자고 조공을 바치겠습니까? 일본 같은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일본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의 나라고 생존력이 약한 나라가 감히 우리는 중간에서 균형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정을 해줘야 균형자가 되는 것이지요. 한국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데는요, 80년대에 종속 일연인이 신시민지 제국주의니 이런 부분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상투적인 반미를 몸에 체화시킨, 머리에 집어넣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 중추가 되어 있고 야당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자식은 전부 미국에 유학 보내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영향에 기대어서 살면서 의식적으로는 반미를 주장하면서 친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제대로 국제적인 역학관계와 역사적인 어떤 문제들을 고민이라도 해봤습니까? 미국은 못된 놈이고 잘못된 거다. 만약에 그거는 이 미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조차도 미국 제국주의가 통일을 막았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사고를 가진 사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거다. 그래서 대통령이었던 사람조차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미국 가서 떠들다가 개망신을 당했던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집권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과의 적당한 선을 긋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다. 또 여기에 한국의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미국의 원조와 미국의 차관 제공과 미국의 군사적 방어막 하에 60년대, 70년대, 80, 90년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세계적인 대기업이 된 놈들이 이제서 중국에 붙어먹어서 조금 득 좀 볼 거라고 한마디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권을 녹여가지고 중국에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럼에도 박근혜 정권을 정말로 친미 국가였다고 지금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 정부를 박 대통령을 구하자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친미 친중의 문제는요, 균형자나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멀리 있는 강대국과 가까이 하면서 그 강대국은 오늘 사회, 오늘 한국의 법률, 행정부 구성, 그리고 종교, 문화,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모든 중추를 제공한 나라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이나 사법 시스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시스템의 대부분과 우리나라의 학문의 대부분, 학제의 대부분, 문화의 대부분이 다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왜 한국이 그간의 아시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해올 수 있었는가? 이것은 그나마 선진화된 미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도 지금 많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은 우리는 미국이 그런 문제를 겪기 이전에 전성기였을 때의 60, 70년대의 문화를 그대로 해방 이후에 받아들였던 부분입니다. 자, 지금 중국에 한번 보십시오. 중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일당 독재입니다. 어느 날 돈 많은 재벌이나 출판사 사장이 순식간에 행방불명이 됩니다. 제대로 된 홍콩의 민주화된 시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인권이라고는 없습니다. 국민의 한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살고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사형수의 장기들을 정부가 파는 나라입니다. 총살행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가 만연하고 돈이 최고이며 사회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어느 것 하나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식품이나 안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위태롭습니다. 중국의 과거의 찬란한 문화는 어디 가고 야만이 판치는 나라로 한마디로 돈과 권력과 무력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런 중국의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거기에 가까이 지내고자 하고 싶습니까? 저는요, 체제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도 중국의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요, 다시 친중의 소나기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미야 친중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중간의 접점을 유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균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에 붙어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날 중국의 과장급 국장도 안 되는 놈들이 대사로 와서 있다가 갔다가 또 한국에 와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기업을 방문하고 이러면서 협박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실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중국의 사대주의자들이 정치부터 경제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폐단도 있지만 오늘 우리 사회의 성공적인 시스템은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부정하고요. 중국과의 새로운 실험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 중국에 가서 한 5년이고 10년이고 살아보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한국의 좋던 공기는요, 중국 때문에 1년 내내 미세먼지고 황사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기초적인 인간의 가치나 삶에 대한 부분은 아주 도외시하는 집단입니다. 먹거리를 전부 속이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들이 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권력층 외에는 전부 사람이 아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가까이 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저는 친미 친중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서요, 친중으로 가고자 한다면 저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요. 우리 미국이 요즘 우리한테 강요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한미 FTA에서 누가 덕을 봤습니까? 자, 주한미군 3만 명이 주둔해서 누가 덕을 보고 있습니까? 미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한테 강요하고 협박하고 군림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미국을 미워하고 중국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사회 시스템과 중국의 사회 시스템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느 문화권에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정신을 좀 차릴 때가 되고요. 이번 대선에서 친중적인 정책으로 가고자 하는 후보를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신 좀 차립시다.